안녕하세요. 시골살이 TJ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밭 가운데 만들어 두었던 틀밭에 거름과 흙을 채우고 허브와 채소들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해 놓은 각종 허브와 상추, 대파, 가지 등 채소, 모종의 진딧물 약을 줍니다. 진딧물 약은 살충제이기도 하지만 모종을 포트에서 꺼낼 때 아주 부드럽게 꺼낼 수 있는 윤활제가 됩니다. 우선 멀칭은 했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고랑에 비닐을 벗겨줍니다. 밭 갈 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물론 흙도 부드럽게 잘 보존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거름을 창고에서 외발수레에 담아서 흙 가운데 쏟아 놓습니다. 직접 만든 거름이라 왠지 정겹네요. 흙과 거름을 잘 섞어서 외발수레에 옮겨 담은 후 틀밭으로 조심스럽게 끌고 가 틀밭에 확 쏟아 부었습니다. 틀밭 밑에 무청이랑 뽑은 잡초가 알맞게 건조되었는데요. 그 위로 흙과 거름을 상단 80%까지 채워줍니다. 틀밭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흙들입니다. 그럼 틀밭 상단 20%에 넣어줄 흙을 제조해 볼까요? 우선 밭흙 1, 상토 1, 가축 퇴비 1 비율로 잘 섞습니다. 틀밭 상단 흙의 물 빠짐이 좋게 하려고 상토 흙을 섞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틀밭 크기가 있어서 삽질을 꽤나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허리가 시큰시큰합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노가다의 기본은 삽질이다. 농사의 기본도 삽질인 듯합니다. 이렇게 틀밭 네 번째까지 제조한 흙으로 잘 채워주고요. 채소와 허브가 들어갈 자리를 확인한 후 채소를 옮겨 심을 수 있게 양손으로 흙을 파듯 떠냅니다. 꼭 미니 포크레인이 된 느낌이네요. 심을 자리를 잘 파주었으면 우선 저번에 틀밭 만들 때 옮겨 주었던 상추를 양손으로 한 번에 떠옵니다. 아이구야, 딱 맞아 떨어지네요. 요 상추가 들어갈 자리였나 봅니다. 상추를 자리에 잘 놓고 떠놓았던 흙으로 빈 공간을 잘 메꿔 주어야 합니다. 상추가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원래는 상추를 틀 한 개에만 심을 예정이었는데요. 울 마눌님이 상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틀 한 개 갖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추도 청상추, 적상추 한 틀씩 차지했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심어야 합니다. 뿌리가 자리를 잘 잡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나 햇볕이 강해도 잘 버티거든요. 제발 튼튼하게만 자라주어라. 틀에 심어서인지 상추도 제법 깔이 납니다. 원래는 4, 5월에 심었어야 했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비가 좀 오고 날씨가 아주 덥지 않아서 잘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상추 심기를 마무리하고요. 드디어 제가 심고 싶었던 허브를 심어 보겠습니다.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며 피부 보습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유의 신선한 향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어 향신료로 많이 사용된답니다. 스테이크 요리를 할 때에도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심을 허브로는요. 마리노 라벤더라고 하는 허브인데요. 라벤더는 라벤더 청을 만들거나 2리터짜리 생수병에 라벤더잎 2줄기를 넣고 6시간 이상 지나면 허브차가 된답니다. 자주 마시면 좋다고 하네요. 스피아민트는 유럽 원산의 박하 향신료로서 잎을 채취해서 두 손으로 비비거나 잘게 썰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페퍼민트라는 민트를 심는데요. 워터민트와 스피어민트의 교잡종으로 향기가 후추의 톡 쏘는 성질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애플민트는 소화불량이나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 요리에 사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제 스타일이네요.
레몬밤은 식후에 침추액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불안, 우울, 불면, 신경성 통증에 좋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질은 피망이나 양파와 같이 독특한 향이 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 때 바질을 넣는답니다. 블루스 피어스, 향이 좋아서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차로 마시면 기침이나 감기,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임산부는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케일을 심을 건데요. 케일은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쌈을 먹을 때 사용을 합니다.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하루 150g 정도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케일은 제가 고기 먹을 때 싸 먹거나 요구르트에 갈아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온대성 식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서 샐러드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베이컨 말이나 튀김용 수프로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 아스파라거스를 노지에 심고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서 한번 키워봤는데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답이라고까지 할 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노지에다 키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화분으로 실내에다 키웠더니 애들이 줄기가 너무 약해요. 근데 노지에다가 심어 놓은 녀석들을 보니까 상당히 줄기도 두껍게 나오고 힘이 있어서 대가 딱딱 뻗는 게 이렇게 처지고 그러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다 심은 애들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막 휘청휘청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이제 여기다 이제 심어 놓으면 얘도 이제 힘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스파라거스. 저는 이제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요번에 이제 재배를 통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지를 이제 심었는데요. 이제 가지는 열매를 쪄서 나물로 먹거나 전을 부치고 가지찜을 해서 먹습니다. 혈관이나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지혈증이 살짝 있어서 가지를 먹어서 혈관을 좀 깨끗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잘만 요리를 하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대파를 좀 심어봤습니다. 대파도 허브라고 하네요. 잘 몰랐는데 우선 대파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향신료 채소로 알싸한 매운맛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김치 요리나 뭐 다른 국 같은 요리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폭넓게 쓰이는 이제 향신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하루 종일 파를 먹은 것 같습니다. 김치에도 파가 들어갔고 된장국에도 파가 들어갔고 뭐 하여튼 대파 많이 먹습니다. 대파는 한 줄로 이렇게 고랑을 만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눕혀 심어서 나중에 이렇게 흙으로 이제 봉구도 이제 올려줄 생각입니다. 대파는 좀 많이 심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심어서 크게 자라면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요리에 넣어 먹도록 할 건데요. 대파도 크면 이쁘겠죠. 오늘은 저번에 만들어 놓았던 틀밭에 여러 가지 야채들을 심었고요. 나중에 고기 요리 같은 거를 할 때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제가 가끔 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요리를 할 때 사용될 허브들을 이제 몇 가지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맨 끝에다가 심어 놨는데 아직은 가지들이 작아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가지대를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틀밭에 가득 상추와 각종 허브를 채워 보았습니다. 짜투리 밭을 꾸며가는 재미가 있네요. 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누를 시간입니다. 구독은 초보 농부의 응원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